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세 분 의원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사무총장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뉴페이스 한 분 오셨습니다. 새롭게 합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갑 출신의 김병관 의원입니다. 분당에서 오셨나요? 네, 여의도에서 오셨나요? 분당에서 왔습니다. 아, 어떻게 김 의원님께서는 두 분, 백 의원님하고 오 의원님 이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신 적 있나요? 다른 스튜디오에서? 다른 스튜디오에서는 뵌 적이 없고요. 네네. 제가 백승주 의원님 대타로 한번 방송에 출연한 적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들어오실 때는 웃고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네. 땐 좀 싸우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새 당이 의원총회도 있으시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요. 각 당에서 보면은 이렇게 총회 같은 거 하면은 어느 분 그 목소리가 가장 좀 크신가요? 백 의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의원총회 하면은 예. 자주 나가는 사람이 꼭 자주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자꾸 진행될수록 네네. 조금 대여 관계가 되겠죠. 예. 그리고 조금 강경한 목소리들이 조금 증가되는 이런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아하. 그렇습니다. 예, 아마 다른 당도 비슷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바른미래당도? 뭐 의원님? 기본적으로 의총을 하게 되면 좀 강성 발언을 하는 분들 중심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생각이 있지만 나서서 발언하지 않는 의원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체 의견인 양 왜곡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또 뭐 그 속에서 또 과정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거나 할 때는 또 표결을 하거나 당론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또 뭐 바깥으로 이제 언론에 비춰지는 부분들만 그렇게 되지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또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당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뭐 여당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비슷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꼭 발언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못 오신 이제 서른 의원님도 발언을 자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네네. 약간 이제 당의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시죠. 예, 일단 톤이 좀 높아야 되고 강해야지 이제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되는군요. 뭐 대부분 저희 집도 뭐 모계 중심의 사회여서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자, 오늘의 핫한 이슈 패스트트랙 얘기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이 데드라인이 지켜질 수가 있을지 무산될지 정말 참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야당 쪽 입장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백 의원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뭐 저는 이 데드라인이라 했는데 사실 저는 의회 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속 처리 안건에 관련된 국회법, 패스트트랙 이 부분에 어떤 법정시는 안건을 제출하고 오랫동안 수기하다가 안 되면은 이 신속 처리 안건 룰에 의해서 하도록 됩니다. 안건도 제출하지 않고 패스트를 지정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 국회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고요. 네네. 이 부분은 법정시라든지 관수법처럼 여겨지는 게 경기 룰을 정하는 것, 선거 절차를 정하는 것은 주요 정당들의 합의라는 게 하나 관수법범적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 무시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처리될 거냐 안 될 거냐 우리 오신환 의원한테 달린 것 같아요. 네네. 바른미래당의 어떤 입장이 예. 중요한데 18표 중에 11표가 되면 이제 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아직도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오신환 의원님 잘 부탁합니다. 예. 민주주의를 살리나 죽느냐 달리겠습니다. 제 질문 대신해 주셨어요. 의원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3월 15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어떤 근거로 해서 뭐 그렇게 일컬어지는지 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3개월 이전에 그렇죠. 그 안을 제출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패스트트랙은 330일 아닙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지금 사개특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패스트트랙을 가게 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장에서 또 60일 이렇게 330일인데요. 이제 본회의장에 부의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의장이 또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단 기간으로 따지면 270일 정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에 대해서 그것이 꼭 오늘을 넘긴다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백승주 의원님 말씀처럼 제 정당들이 그 국회 안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하지만 그 패스트트랙의 취지 자체는 그것이 논의 과정 속에서 해도 안 달 때는 다른 우회적 통로를 만들어 놓은 취지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개혁법안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또 선거제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에 대한 각서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논의가 우리가 판단할 때는 더 이상 진척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논의를 오히려 더 촉발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0일에서 330일에 대한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 구조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는 겁니다.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김병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야 4당 공조 논의가 이게 진통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뭐 지금 말씀 주셨지만 결국 키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야 사당이 계속 이제 아직 이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합의를 진행해왔던 그 정신을 생각한다면 저는 아직은 좀 여유가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330일이라는 기간이 뭐 사실 꼭 330일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오신님 말씀처럼 뭐 270일 한 50일의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앞으로 한 60일 정도 더 이런 사태를 더 지켜봐야 되느냐. 사실 이렇게 바라볼 때는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건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저희도 저나 뭐 여당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지만 선거제라는 거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 신속안건 처리라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를 만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회 시스템이라는 건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결국 뭐 어떤 방법이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민주지사에서 일종의 다수결 제도를 채택한 것이 신속 처리안건 제도인데 이 선거제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다른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개혁 법안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땐 좀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무산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좀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사실 선거라는 게 선거법, 선거제도라는 것이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국민의 의견을 사실 듣고 그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여론의 다수는 우리 저희 그 사당 여야가 합의했던 사실 5당이 합의했었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수가 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백 의원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의 열차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그 열차에 다 뛰어내리겠다. 뭐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강경 대응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뛰어내리면 다음 주부터 제가 못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다 뛰어내리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과 특히 정부 여당은
기를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의 핵심은 20대 국회의 잔여 임기 동안에 국회는 거의 기능을 상실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이런 그 제1야당의 결연한 정치적 메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일부 야당은 또 조롱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1야당이 없는 114석이 없는 가운데 뭐 또 어떻게 보면 그 제1야당이 없으니까 독재하기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분위기는 맞지 않고요. 예. 제1야당의 결연한 의지,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선거법 절차에 룰에 관한 문제만큼은 합의 처리해야 된다, 패스트트랙 안 된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제 과거 동물국회라고 일컬어지는 그 당시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국회 네네.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는데 그 취지는 다수가 물리적으로 막 밀어붙이지 말라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하지만 반대의 측면에서 보면 소수의 의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네네. 현재의 모습이 또 그렇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분의 3이라는 어떤 다수의 의견들이 충족될 때는 충분히 그 안에서 논의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의 지금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이 국회법 절차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한국당이 이 논의의 틀 속에 들어와서 의견들도 제출하시고 또 그 안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근데 무조건적인 우리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만 가게 되면 이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패스트트랙의 대상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부분이 모든 사안의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안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태어나지도 않는데 막 그냥 안건 제출도 안 해놓고 지금 논의는 좀 있었지만 패스트트랙을 채우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좀 당리당략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 선진화법의 가장 큰 취지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오랫동안 이게 의논이 안 되고 이럴 때 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라는 거지. 그럼 법안도 제출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했다는 거는 이 법안을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의 네네. 날치기 통과로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법 정신 맞지 않다. 그 조항의 정신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병관, 백승주, 우신환 세 분 의원 모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광고를 듣고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